좋아요, 구독! 네, 한올 바이오파마, 한미약품, 현대오토에버, 한미사이언스, 경동나비엔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현대오토에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3%대 상승한 16만 100원의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보여줬던 이런 실적의 성장 내용들을 좀 대비해 보면 주가의 반영 효과가 굉장히 좀 더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상반기 현대차, 기아의 주가 상승률을 좀 감안했을 때 이 부품주에서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반영 효과는 굉장히 좀 미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에 관련된 훼손도가 좀 있었느냐의 관점은 전기차의 공급량들이 좀 많은 부품 비중을 갖고 있는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실적 감소의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내연차에 대한 비중이 아직까지 늘어났던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뭐 이익 기조가 좀 유지될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좀 덜 반영됐다는 것은 아직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련된 어떤 수급이 크게 좀 완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현대오토에버를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포인트라는 것은 이번 현대가 발표한 인베스터데이에서 뭐 향후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은 SDV에 대한 전환을 가속화시킨다. 여기 관련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 지난 상반기까지에 관련된 이 전환율들은 굉장히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하반기부터 출고되는 팰리세이드부터 SDV에 관련된 어떤 장착률들, 여기에 관련된 전장 부분에 대한 부품 전환율들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부터 출시되는 신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서에 대한 전환율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되는 어떤 수혜는 현대오토에버가 오히려 이 전장 부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판매 비중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의 실적 기준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메가플랜트 아메리카에 대한 공장 가동이 올해 4분기부터 좀 가동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 아이오닉에 대한 양산 비중을 좀 늘리겠다는 전략을 좀 발표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전기차 가동률은 좀 미비할 것이다라고 좀 봐요. 다만 해당되는 부분들을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전환 속도를 좀 가속화시켰던 부분. 역시나 전장에 관련된 부품 비중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현대오토에버의 경우에는 뭐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더 크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연휴 지나고 오면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 시작됩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록수, 카카오게임즈, 토비스, 퓨처캠, 한중, NCS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한중 NCS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코넥스 시장에서 이전 상장한 지가 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지난 고가가 7월 11일 6만 1,800원 이후에 가격 조정 구간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전기차 포비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좀 반등하는 흐름들 좀 보였고 여기서 상승폭을 좀 더 극대화시키지 못했던 측면들은 해당되는 어떤 이 부담 요인들이 수급을 좀 억제시켰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한중 SNS를 좀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은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 수급으로 좀 볼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기술력이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사가 좀 보유하고 있는 ESS 배터리팩 모듈을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ESS 냉각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좀 상용화했던 기업입니다. 이제 곧 ESS 사업 부분에 대한 확장 내지는 뭐 시장의 점유율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된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냉각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는 순행식 공법입니다. 물을 활용해서 열을 식히는 공법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인데 해당된 내용들이 지금은 ESS라든가 전기차에 좀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해당되는 어떤 기술에 대한 고도화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형 이 순행식 공법을 활용한 냉각 시스템에 대한 확장성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ESS의 점유율들을 보면 3분기보다 4분기의 수주 연동성들이 좀 큰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4분기의 수주량들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뭐 병용해서 들어가는 어떤 설비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뭐 냉각 시스템은 좀 필수적으로 좀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서는 한중 SCS의 실적 연동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냉각 시스템 열을 식히는 이 관리 시스템 내에서 뭐 지금 보편화된 것이 공기를 차갑게 만드는 공랭식 기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열의 효율성들을 좀 더 개선시키고 전력 소모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순행식 공법, 물을 활용해서 열을 식히는 공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액침 냉각이라는 것은 물이 전기에 닿으면 사실 쇼팅이 나거나 오류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담가서 운영하는 이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해서 기술 고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공법들은 순행식 공법 다음에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한중 NCS는 기술력이 좀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